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경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장의 분위기가 참 암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첫 번째 테마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가라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백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격 인상과 함께 물량도 조절이 되면서 저희 나라, 이제 한국에 좀 타격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RNA 쪽으로 조금 더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주 살펴보기 전에 준비된 표가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네. 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내 메신저 RNA 개발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5개 회사가 눈에 보이고요. 다들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거나 임상 1상 정도를 하고 있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사실 메신저 RNA 내년 상반기 출시면 좀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국내 메신저 RNA 개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하셨다면 지분을 갖고 있는 SK케미칼도 주목하셔야 되고 SK케미칼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디스커버리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백신 주권 확보하자라는 개념에서 메신저 리보핵산 개념인데요.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가격 인상, 물량 조절 이런 갑질이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변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K 메신저 리보핵산 개념으로 해서 총 5개 회사가 아까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회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5개 회사 한미약품, ST팜, GC 녹십자가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은 메신저 RNA 하면은 기존부터 많이 유명했던 ST팜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GC 녹십자 이런 좀 굵직한 좀 그 그룹사의 종목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횡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제압이 된다, 우리가 관리 컨트롤이 된다든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이슈는 유지가 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종목들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역대 2번째 확진자 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 가지 팁을 골라보자,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뽑아보자면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메신저 RNA가 국산화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남기다든가 중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는 종목을 좀 진행하셔야 돼요. 이 관련되어서 현황이 나와 있지만은 메신저 리보핵산 이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 선정하는 게 지금처럼 시장이 좀 힘들 때 우리가 이제 하방을 확보하고 주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쭉 내려와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트라이링크 해가지고 후보 물질 발견. 최근에 이 차세대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레키로나주, 그죠? 레키로나주가 지금 또 한 10월 달 정도에는 유럽 쪽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합병을 합니다. 주주총회가 언제냐면은 올해 돌아오는 9월 16일 주주총회를 하고요. 합병 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주들이 반대한다면. 그죠? 그럼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포인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줘야, 그죠? 주식 매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그룹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레키로나주에 대해 치료제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메신저 RNA 더불어서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가져가고 있는, 즉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그룹 쭉 살펴보자는 이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표가나 가격 전략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손절가 없습니다.
손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추세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관련 종목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냐면은 이벤트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합병기일절 11월 1일 주주총회 11월 1일 요때 기간을 좀 타겟팅을 하고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어떤 종목을 주목하느냐고 물으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픽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없이 계속해서 추세 대응해보자. 이벤트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봅니다.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보죠. 오늘 19일 테슬라 AI 데이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를 그럼 짚어봐야 될까요? 네. 화면 통해서 관련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만큼만 엮여 있어도 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AI 데이에 대해서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그 AI 데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 판매 회사로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구독 경제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구독 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금 AI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국내에서 한국 자율주행 산업 발기인 총회 개최가 있었죠. 이런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됐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트렌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는 테슬라 AI 데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대차 카카오가 뛰어든 자율주행 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협회 안에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토르 드라이브라는 회원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니트론텍이라는 회사도 참고로 오늘 관심주 아닙니다. 참고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십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깨알 꿀팁으로 유니트론텍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도 들어가야겠죠. 네, 칩셋 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2분기 실적 X 좋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매출 인식이 2분기 때 되지 않고요. 이 반영되지 않았던 매출 반영이 100만 달러 정도 수준의 프로젝트 매출 인식인데요. 3분기를 이연이 됐어요. 그러면 2분기 때 좋지 않아서 빠졌다면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HTS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2분기 때 반영이 안 돼서 살짝 가격 눌림이 있었다면 최근에 추세를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눌림목 줬을 때 공략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00만 달러 수준의 매출 인식이 3분기로 이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칩셋 미드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지금 16,000 지금 공매도 추정가 250원 지나가네요. 네, 그렇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추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슬라 AI 데이를 맞이하기 전에 좋은 종목 하나씩 발굴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대표 종목으로는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칩셋 미디어와 오늘의 종목으로 챙겨오셨고요. 목표가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 손절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장 상황 많이 우울합니다. 장 마감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시장에 대한 전략 잘 세우시길 기원할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